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 논문 작성 및 발표에 대해서 하는데 학습 주제 및 목표와 그 주간별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장에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할 것 같은데 서론으로 이공계의 의사소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나가기 전에 이번 학기의 교재로 쓸 이 책인데요. 아마 국내서점이나 북스일이라는 회사에 가서 직접 주문할 수 있고요. 또한 인터넷으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북스일에서 나온 글쓰기와 발표하기라는 이 책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안에 보면은 좋은 정보들이나 어떤 파일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는데 견본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은 가급적이 꼭 구입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선택하여서, 왜냐면 한 학기용으로 이제 우리가 다 이걸 거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하여서, 물론 내용은 거의 다 커버할 겁니다만은, 그래서 한 학기용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할 건데, 각 장별로 보니까 1장에는 서론으로서 이공계 학생, 즉 공대나 이과계의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나오고요. 참 중요하죠. 아는 것과 자기가 그것을 아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또한 또 설명을 잘 해서 좋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 소통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필요성과, 여기 보면은 그 의사소통 원칙이라든지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이 어떤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요. 2장은 글쓰기의 기초에 대해서, 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글쓰기의 기초에 대해서요. 아마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셔가지고 이때까지도 수많은 보고서와 그다음 과제물을 제출해 왔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치료제학 보다 보니까 실험 과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험을 통해서 보고서를 어떻게 제출하고 이런 것들 아마 생각을 많이 하고 했을 건데, 제가 이제 그거를 검토하고 채점을 해보면은 참 사람들마다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사소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보면은 글쓰기를 통해서도 상대방을 얼마나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가 좀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특별히 자기소개서 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여러분이 지금 4학년 1학기인데 대부분 학생들이 혹시나 자기소개서 벌써 써놓으신 분 있으시죠? 사실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요, 한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부터 자기소개서를 계속 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1학년 2학기 때는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써야 됩니까? 그런 것보다도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건가도 소개해 놓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왜냐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또, 그죠? 그리고 이때까지 살아온 그 어떤 인생에 대해서 또 정리해보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기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보면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그 정체성에 따라서 자기의 시간이나 에너지와 열정 이런 것들을 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면 명확해질수록 자기의 정체성이나 내 인생의 목적이나 삶의 존재 이유들이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여러분 삶이 굉장히 저는 좀 더 클리어해지고요. 그다음 좀 더 단순해지고 좀 더 집중적이 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볼 적에 저는 자기소개서를 얼마나 잘 논리정연하고, 또한 자기를 잘 정말 소개할 수 있는 글로 잘 작성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1년 정도 졸업하기까지 1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또 구체적으로
이때까지 3년 동안의 대학생활, 고등학교부터 해가지고 대학교 3년 동안의 그 생활을 잘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소개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어떤 자기의 진로라든지 그 다음에요 인생의 어떤 방향들 이런 것들을 다시 설정해 가면서요 이때까지도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왔는데 소개서를 잘 쓰범을 해가지고 다시 그 방향을 다시 체크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쓰기들은 참 중요하고요. 3장에 가면은요 실험 보고서 작성하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에서는 IPP라든지 일병행 학습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근무한 것들을 또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죠. 그죠? 또한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실험 과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진행한 것들을 또 보고서로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을 할 건가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실험 노트도 적을 줄 알아야 되고요. 실험 또한 보고서도 이때까지 3년 동안도 보고서 매년 매 학기마다 제출을 했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멋있는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를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4장에 보면은 이제 논문 작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논문 작성은 우리가 이 과목의 제목 중에 또 하나인데요. 논문 작성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은 학부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진등재지라든지 이런데 논문을 내는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그 논문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대학원에 지나가는 학생은 SCI 간의 국제 저명 저널에도 영어로 논문을 작성할 일도 있을 겁니다. 제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20대 중반에 이제 이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논문이 뭔가 잘 몰랐습니다, 사실. 30년 전의 이야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교수님한테 지도를 받고 논문을 어떻게 쓰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잘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30년 동안 논문을 100편을 넘게 썼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뭐 한 편 쓰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논문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아예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갔는데 처음부터 저는 이제 미국 그러니까 영문으로 논문을 쓰게 됐죠. 지도 교수님이 참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책들마다 좀 다르게 제시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잘 배우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 옛날에는 한 2-3년, 3-4년 전까지만 졸업 논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은 졸업 논문과 우리가 여기 나오는 학술지 논문은 좀 두 개 다 이렇게 배우기는 할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졸업하고 석사 과정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졸업 논문, 학위 논문이 참 중요합니다. 학위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술지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 두 논문은 나중에 본문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성격이 다른 그런 논문들입니다. 길이도 아예 다르고요. 이거는 적어도 뭐 50페이지, 100페이지 육박하는 그런 논문들이고요. 이거는 보통 이공계열에서는 5페이지, 많아도 한 6페이지, 7페이지 되는 그 정도의 짧은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요. 아마 이 정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 5주 정도 끝나면은 이 정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되면은 보고서라든지 자기소개서, 보고서, 그다음 논문 작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4학년 1학기 때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가 여기 전반기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아주 숙지를 해놓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장은 어떻느냐면요. 5장에는요. 드디어 이제 좀 졸업 후에 진로를 정하고 나서 업무용에 아니면 여기서도 물론 실험방에서 같이 공부를 한다든지 할지 업무용 문서를 아니 학교 일로 인해서 작성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취업을 하고 나서 어떤 부서에서 일어나는 업무들을 진행하고 나서 보고를 할 때 필요한 그러한 문서 작성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또는 여기에 가보면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메일, 업무용 이메일이겠다, 그죠? 이메일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참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뭐 반업무용이지만은 학생들이 이메일 보내는 걸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말로 그냥 어떤 사람은 한마디도 없이 파일만 첨부해가지고 그냥 보내는데 정말 이런 글쓰기가 너무나 필요하다 이런 걸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수나 어떤 학교의 업무용으로 이렇게 메일을 보낼 적에 적어도 인사말이라든지 뭐 간략하게 쓰지만은 적어도 서너 줄, 네여섯 줄 이상의 글들을 간략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에티켓이 참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6장에는 6장을 건너뛰고요. 7장을 한번 보십시다. 7장이 필요한데 조사보고서.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견학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컨퍼런스라든지 그런 학회라든지 이런 걸 참여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건가 한 2페이지 정도의 짧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이제 8주째 치게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중간고사는 요 7장 정도 하고 나서 아마 하게 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들을 벌써 배웁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은 논문 작성 및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는 팀 프로젝트로서 짜가지고 발표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많은 양들을 전반기에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까지 하고 시험을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9주째에는요. 9주째에는 8장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 발표할 때 이제 자 발표 준비를 하는데 및 청중의 분석. 자 오늘도 이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발표할 적에 다른 학생들 또 교수님 이런 분들 이제 청중이 되어서 듣게 되는데 그 대상자들을 분석해서 내가 발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한 요령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구두 발표를 주로 하게 되는데 요령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각적인 자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PPT, 파워포인트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 자료들을 어떻게 잘 준비할 건가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게 그러면은 내한테 발표 시간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데 그 시간 계획을 어떻게 할당을 잘해서 효율적인 발표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까지 우리가 배우고 나면은 사실은 이제 어떤 논문들이나 아니면은 보고서를 던져줬을 적에 그것들을 잘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할 그 PPT를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드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준비가 됐다고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작성하고 또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발표한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을 한 달 정도 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4주 후에, 그러니까 한 12주 정도 되면은 한 2주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팀으로 이렇게 해서 그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는 좀 많은 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미리 좀 여유롭게 배정해 놓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 하면은 거의 이제 3분의 2를 배운 건데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10주차에는 이제 10주차에는요 발표 자료 준비 및 연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10주차에는 9장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발표 자료 준비 및 연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뭐 준비하고 연습을 잘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제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실무와 어떤 연관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우리가 검색을 많이 하면서 얻겠지만은 나는 자료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자료의 획득을 어느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 소스를 통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는 발표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 제공, 웹사이트에는 어떤 게 있는가, 웹사이트는 어떤 게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저기 시각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동영상들을 어떻게 자료를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한 이 자료들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그 요령에 대해서 배워서 실제적인 발표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기로 하고요. 잠시 후에 또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